씁쓸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던 2017년. 뜨겁게 떠오르는 열정과 함께 2018년은 활짝 굳게! 새로운 해, 취업 코스들과 함께 시작하는 성공 취업을 향한 새로운 시작. 활력 있게, 자신 있게, 빛나게! 취업 성공에 빛나는 왕관을 쓰기 위해 잡정보센터에서 준비한 새해맞이 취업 성공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3 지금 시작하게!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조금은 좀 풀렸습니다. 네. 아직은 뭐 춥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겨울이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아서 낮이 되면 꽤 그 식사하시고 나서 춘곤증이라고 하죠. 네. 밥 먹으려면 스르르 좀 졸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다들 그러실 것 같은데요. 요즘은 정말 바람이 불어도 예전처럼 그렇게 매섭지는 춥기 않은 때문에. 게 그렇죠. 봄이 왔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드는 계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 그런데 몸은 오히려 조금 더 피곤함을 느끼고 좀 나른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그 취업 준비에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은 인생의 봄날이 아직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때 컨디션 조절을 오히려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점심 먹고 나른해지는 게 이제 뭐 낮이 탓도 있지만 네. 너무 빨리 먹으면 소화를 시키느라고 이제 이게 그 뇌에 있던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하니까 밖에 나가 좀 이렇게 걸으시거나 좀 광합성을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하면서 어쨌든 컨디션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그래도 난 아직 춥다, 밖에 나갈 여유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네. 저희 잡정보센터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채 준비하느라 모니터 앞으로만 몸이 쭉쭉 쏠려서 허리, 어깨 아프신 분들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저희 잡정보센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목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죠.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해올 뿐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는 얘기해 주질 않습니다. 맞습니다. 추측만 무성했던 탈락 원인 저희가 밝혀드리고요.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밝혀드립니다. 왜 떨어졌나 시즌3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토탈 컨설팅의 날인데요. 세기 강경원, 박철훈, 이면준 강사님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또 2018년 황금계의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박세희 학생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이기도 하고 되게 잘하는 친구여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네. 어떤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 이제 3일 동안 출연하면서 예. 선생님들께서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제가 작년 하반기에 어떤 부분을 실수를 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네, 아주 귀엽게 잘해요. 예. 그러니까요. 마지막 날인데 이제 궁금했던 점 있으면 쌤들한테 다 물어보고 가시길 네.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 날인데 어쨌든 저희가 첫날은 저희가 좀 뭐 사정이 있어서 하지 못했고 이제 이틀째와 사흘째만 했기 때문에 우리 저기 박철훈 쌤은 개인적으로 우리 저기 세희 씨를 온라인상에서는 그러니까 방송 내에서는 만나지 못했었는데 실제로 만나셨대요. 실제로 보셨죠? 어떻게 네. 어떤 월요일날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거기서 보셨겠죠. 방송국에서 보셨을 텐데. 네, 오프라인상에서 예, 어떻게 얘기를 해보시니까 어땠어요? 예. 뭐 제가 보기에는 1시간 반 동안 얘기한 것 같은데요. 방송보다 더 보셨네요. 더 예. 봤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 뭐 오늘 뭐 더 많은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예. 아주 당차고 제가 보기에는 뭐 준비성이 아주 좋은 학생일 같은데 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 그리고 강점은 준비성이 좋은 거. 네. 또. 예. 단점은 예. 근데 전공에 맞춰서 좀 해야 되는데 전공에 기계공학과라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러한 전공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지면 좋은 곳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생물 뭐죠? 생물산업기계 생물 산업이니까 이제 약간 그 농대 쪽이어서 네, 그쪽 네. 파라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이면준 쌤. 네. 둘째 날 보셨죠? 네. 사실상 첫째 날이었는데 네. 어땠습니까? 일단 뭐 제가 이전에도 뭐 원어 학생이라든지 봤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마지막에 봐서 그런지 그 학생보다는 좀 더 준비되어 있는 그리고 실제 이제 전형을 지금 SK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 예. 현대에서도 마지막 최종 면접에서도 아깝게 떨어졌기 때문에 좀 더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완성, 그러니까 방점을 못 찍었죠. 2% 정도가 부족한 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번 이 잡정보센터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예. 2% 부분을 채워가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경훈 쌤 어저께 이제 면접 네. 보셨는데 저희가 뭐 상세히 듣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장단점을 좀 짚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세이씨의 장점은 제가 이제 어제 면접도 좀 보고 자기소개서 내용을 좀 보니까 기업에서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 중에 하나가 문제를 풀어가는 해결 역량인데 사실 7년 한 6개월 정도 이제 학교에 있고 휴학을 하면서 헛되이 보내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 문제 해결을 했던 모습이 가장 전 좋게 봤어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좀 일에 다양한 일을 하다 욕심이 많다 보니까 아직도 100% 본인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하지 못했다는 게 예. 아마 본인 스스로 약간 혼란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요. 네, 그렇군요. 현준 쌤께서 2%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그 2%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본인의 전공과는 사실 좀 대치되는 부분들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이제 본인이 갖고 왔던 과거 경험들 같은 경우가 밴드 브레이크 설계라든지 뭐 캡스톤 디자인에서 설계 부분들이 있긴 한데 예. 그런 부분이 실제 산업군과 직무적으로 적합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걸 극복하느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또 이제 여성분들 치고는 상대적으로 총점 학점이 낮아요. 이 부분은 아마 면접에서도 굉장히 잦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에서도 어떻게 인성적으로 소화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철훈 쌤은 아까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해 주실 텐데 아쉬웠던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 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저기 그 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전공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시스템 공학과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 아니면 바이오 시스템 기계공학과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세 학생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식량 자원이라든지 원예, 축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생산, 가공, 유통, 품질 이쪽에 기계와 시스템 개발하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 학생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 플랜트 기술 쪽이다 보니까 또 자동차 산업 쪽에 플랜트 기술 쪽이다 보니까 조금 맞지 않은 그러한 그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좀 보였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기계, 전기, 전자공학과 학생들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거를 가지고 갈 때는 어떻게 이제 찾아가려면 현재 취직에 놓은 이제 그 자격증들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냐면 이제 금속 재료 같은 산업 기사 같은 거 그거를 따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그거를 따려고 했던 노력의 부분에 어디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현대자동차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현대 위아 같은지 아니면 현대 오트론 같은 현대 자동차 그룹 계열의 예.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금속 기초 소재들을 이용한 개발 파트부터 해서 공정 파트 그리고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공정 개발 파트도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위아나 아니면 현대 오트론에 지원을 해서 그쪽으로 좀 가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경원 쌤 같은 경우는 어떤 해결책을 좀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산업별로 본다고 하면 앞에서도 좀 두 분 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자동차보다는 사실은 농산, 농수산 이런 쪽으로 좀 필요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좀 직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이제 어떠한 제품이 실제 연구 개발을 통해서 물론 기획부터 해서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있는데 실제 너무 이렇게 동네 축구하듯이 예. 공정기술, 생산기술 이런 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품질도 있을 수 있고 테스트도 있고 또 구매도 있고 또 일부는 뭐 여성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는 직무지만 설비 엔지니어 이런 경우에는 보다 더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다시 한번 본인이 어떤 산업과 직무를 좀 재정리해서 좀 집중하는 전략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세 학생 쌤들의 말씀 다 들어봤는데 또 3일 동안 왜 떨어졌나 나오면서 본인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봐야겠다는 전략이 좀 세워졌을 것 같아요. 혼자 생각했던 부분을 좀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제가 출연하기 전까지는 예. 사실 자동차 산업으로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췄었는데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전공이랑 맞는 이제 농수산 관련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대두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도 폭넓게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 기업도 원래 생각하고 있던 것, 그러니까 비포 앤 애프터를 따져보자면 비교를 좀 해볼까요? 원래는 이제 현대자동차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 현대자동차에만 올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은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걸 느꼈고 이제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신 현대자동차 말고 제가 가진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현대위아라든지 예. 오트론 그리고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뭐 대동공업이라든지 예.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뭐 설비 엔지니어 같은 곳까지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렇군요. 자, 새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지원 전략에 대해서 뭐 보충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 쌤 계신가요? 먼저 네, 제가 네. 말씀드려볼까요? 그 삼성전자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요. 삼성전자는 지금 새 학생이 가지고 있는 스펙 가지고는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합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떨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인적성에서 거의 떨어지는 부분들이죠. 근데 삼성전자의 그 제품의 이제 인적성 부분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인적성만 합격을 하게 되면은 일단 면접까지는 가게 되면은 3대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10만 명에서 한 3천 명 정도로 3만 명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만 합격하면 되는데 인적성 검사는 어차피 제가 월요일날 얘기도 많이 해드렸지만 그게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하루에 꼭꼭 한 곡씩은 꼭꼭 푸셔야 되고 하루에 한 권이요? 네, 하루에 한 권 정도는 푸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권 정도는 대단한데요. 네. 네. 그런데 시간을 두지 말고 양의 비중을 두고 그리고 인적성 검사가 다가오면 이제 시간에다가 비중을 두고 이제 진행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적성 검사 자체가 적성 검사는 일단 정답이 있고 인성 검사는 이제 정답이 없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예. 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정답 위주에 그리고 인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을 때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답 위주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 E 직군하고 F 직군 중에 F 직군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이제 반도체 시스템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부분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꼽자면 시스템 반도체 부분을 지원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제가 더 지원 파트를 간다 그러면 파운드리 사업부를 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 사업부 안에는 뭐 본인이 배웠던 기계역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체역학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공정 설비의 직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따로따로 뽑아요. 그래서 거기에 공정이라든지 설계 파트 그리고 새 학생이 가지고 있는 아까 현주 쌤이 얘기했지만 새 학생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 있잖아요. 경험들 보면은 설계 파트와 그다음에 제안서를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발표도 많이 했을 거고 그런 파트를 가게 된다면 충분히 설계 파트에도 그러니까 파운디 사업부의 설계 파트에도 출사표를 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자기소개서도 그걸 묻어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좀 어때요? 하루에 한 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월요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생각보다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못 풀었다고 또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네.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한 권으로 이렇게 정하시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하면 열심히 하라고. 어떡하라고요? 열심히 하라고. 나중에 열심히 풀 하면은- 문제집이 없어지면 어떡해요? 하루에 한 권 풀면. 아닙니다. 아닌가요? 그래요. 네. 파운더리 사업부 얘기해 주셨는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네, 안 그래도 삼성전자에 지원한다고 하면 예. 이제 파운드리로 지원할 건지 아니면 이제 메모리로 지원을 할 건지 되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부가 이제 메모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메모리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것이 파운드리라는 거를 이제 좀 알게 되어서 다양하게 좀 고민을 그래요. 해봐야 또 되겠다는 생각이 파운드리 했습니다. 사업부 자체가 또 앞으로 성장성이 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지원하는데 좀 유리한 면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요. 네. 경원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어제도 좀 말씀드린 부분은 있지만 오늘은 이제 토탈 컨설팅이니까 좀 중복된 얘기라도 네네. 다시 들으면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어쨌든 인적성 검사 지금 박철원 쌤이 얘기하셨는데 그 통과하는 게 일단은 관문이죠. 그렇죠. 근데 면접에 갔을 때 실제로 이제 얼굴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회사에서. 그랬을 때 조금 이 직무가 현장 직무의 그 이미지는 아닙니다, 솔직히. 어제도 이제 네, 그래서- 여자하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조금 뭐 민감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뭐 얼굴 보고 뽑는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좀 더 저는 그래서 좀 오피스
기획 쪽, 그다음에 뭐 구매 쪽 이런 데스크에서 일을 하는 일도 충분히 본인이 어떤 생물 산업이라든지 기계공학 이런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부품을 구매한다 했을 때 전략적으로 구매하는 부분들이 기계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고 부품에 대한 부분을 그렇죠. 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또 어떤 영어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회화 능력도 본인이 잘 활용해서 글로벌 소싱하는데 보다 더 역량을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물론 이러한 부분은 이제 수요 공급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직무를 많이 뽑지는 않습니다. 채용하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대기업들은 신입사원들을 채용을 하고 그 어느 정도의 어떤 인력 구조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도 좀 한 축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전에 전문가분들이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구매 파트는 이제 인문계생들의 것이 아니고 여기도 이제 네. IT 전문가들이 IT 전공한 친구들이 많이 간다 해서 백오피스 저도 개인적으로 속으로는 뭐 네. 외모 같은 걸 봤을 때 백오피스가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없어요? 외향적이다 보니까 음. 가만히 앉아서 있는 일보다는 이제 다양한 사람을 접하고 이제 현장에서 있는 일이 좀 더 맞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현장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사실 외유 내강형이에요. 어. 그런 면을 만약에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본다고 하면 네. 충분히 이제 승산은 있습니다. 네. 투박하지 않은 느낌이어서 네. 아마도 문과생들이 같이 지원하는 걸 경쟁을 해야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도 좀 어떤 스펙트럼 넓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맞아요. 예. 현준 쌤도 혹시 새 학생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 보충하실 말씀 네. 있으실까요? 일단 뭐 저도 어저께 이제 면접 방송을 제가 쭉 다 모니터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경원 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느낄 수 있다는 부분은 저도 느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역량적인 부분, 인성적인 역량을 그런 부분을 소거를 많이 해야겠죠. 예. 실제로 이제 설비라든지 이런 직구는 교대 근무라든지 야간 근무 때문에 현직자들도 굉장히 많이 퇴사하는 이유가 그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체력적인 부분. 문제인 건데 이런 부분을 굳이 다른 쪽으로 치환한다고 하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 중에는 저는 실험 과학학원 강사에서 5년 정도 한 거는 본인이 한 가지를 5년 정도 한 거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체력적인 부분을 소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한 가지 일을 맡았을 때 책임감을 발휘했다는 부분, 그 부분을 바탕으로 좀 극대화해서 어필하시길 권장드리고 두 번째라고 하면은 글로벌 역량이 좀 있으세요. 실제로 토익 스피킹 레벨이 7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 외에 호주에서 이제 인턴했기 때문에 그건 실제적으로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고 따라서 요새 그 특히 반도체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영어 면접을 따로 보기도 하고 인성 면접 중에서도 영어 면접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글로벌 부분에 대한 역량 부분을 남들과 다른 기계 전공자들보다 차별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요. 역시 쌤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예. 더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새 학생들 좀 더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네. 그 새 학생 방금 전에 이제 글로벌 역량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스스로 좀 어떤 그 영어 실력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자면 어떻게 평을 하겠어요? 겸손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지금 외국 사람이 와서 저에게 뭐를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네. 의사소통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 네. 그러면 해외에서 인턴 했을 때 그때도 실제로 영어를 쓰는 업무가 많았나요? 네, 제가 했던 업무가 이제 GSMS라는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현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통화를 하면서 소통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경원 쌤 네. 지금 뭐 PD도 혼잣말로 얘기하는데 면접자 이런 데서 네. 좀 영어를 좀 보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자기소개하는데 갑자기 뭐 영어로 한다든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어떤 그런 역량을 좀 보인다면 네네. 그 선수를 친다고 하죠 저희가 근데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예. 이제 좀 더 추가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지원할 때도 파일을 어태치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그게 이제 소위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어떤 역량을 면접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여주려고 하면 어떤 자료를 가져간다든지 면접장에 또는 자신이 영어나 또는 제2외국어에 실력이 있다고 하면 일본 스피치나 아니면 중간에 어떤 영어로 중국어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그랬을 때 이제 그 부분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질문이 왔을 때 그래요. 준비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네. 임원분들은 다 영어 하시잖아요.
약간 발음은 식민지 발음이어도 영어를 하시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아, 않습니다. 안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어. 주로 임원 면접에서 임원들은 영어 실력이 좀 편차가 좀 심합니다. 해외 사업이나 해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주로 공장에서 일을 하신 분들은 아. 폴란드에서 일을 하신 분들은 그 영어 실력이 다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 주로 이제 질문은 가능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더 추가적인 질문은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한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추가 질문을 받았을 때 또 동일한 언어로 잘 답변을 그러네요. 해준다고 하면 맞아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영어가 필요하고 잘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어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임원분께서 영어를 못 하신다고 해서 네네. 영어 얘기했다가 이렇게 불쾌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요. 새 어떻게 학생이 그런 역량을 살리는 가진 거? 게 많았어요 보니까. 그런데 맞아요. 자소서나 이런 데서 많이 담아내질 못했는데 네. 좀 어필을 여러모로 좀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어필 포인트 예. 어떤 게 좀 더 하면 좋을까요?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새 학생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뭐 글로벌 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참 좋긴 한데 그리고 근데 학점이 조금 좀 문제잖아요. 좀 낮잖아요. 그래서 몇 점이에요? 학점 확인 안 했는데 몇 점이에요? 3.3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애매하군요. 좀 애매한 성격. 이제 근데 한 학기 정도 남았으니까 네네. 조금 뭐 6학점 정도 남았다 그랬잖아요. 6학점 남았는데 거기에 이제 좀 올인을 해서 학점을 좀 더 올리는 상황으로 좀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스펙을 좀 올리려면 네. 반도체 부분으로 아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좀 이따가 좀 더 얘기하겠지만은 반도체 분야로 좀 가고 싶다. 근데 그러려면은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좀 이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업을 듣는데요. 그 네. 뭐죠? 첨강한다는 거죠? 네. 첨강한다고 그랬는데 어제 경원쌤은 그랬어요. 학교 내에서 배우는 거는 실전과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네. 외부에 나와서 배우는 게 어땠겠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학교에서 첨가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뭐 밖에 나가서 다른 외부 교육을 받으면서 수료증을 받는 게 나은지 이것도 좀 더 심하게 짚어주시죠. 예. 학교에서 반도체 소자 수업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반도체 소자는 반도체 만드는 원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반도체 재료, 근데 반도체 그런 부분들을 배우거든요. 그리고 기초적인 부분밖에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리고 15주 안에 모든 걸 다 가르쳐주기는 힘듭니다. 저도 이제 대학 강의를 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 학생이 지금 당장 하려면 6개월 동안 밖에 나와서 서울대 가시면 서울대나 아니면은 반도체 협회 가시면은 6개월짜리부터 전문 2주짜리부터 교육이 있군요. 네, 2주짜리부터 6개월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 교육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받으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8월이 졸리죠? 네. 8월 졸업이니까 그 기간이 딱 맞긴 하네요. 6개월 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오. 상반기 공채에는 일단 집어넣어보고 네. 도전해보고 그 다음에 붙으면 아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아니면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 공채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으면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붙으면 아싸고 안 되면 뭐 LI 좀 LI 하면서 이제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 교육을 실제로 좀 뭐 트라이해보려고 좀 애를 써봤어요. 좀 뭐 그 알아봤어요? 네, 반도체 교육에 대해서? 예. 저희 학교에서 이제 제공하는 수업이 있어서 제가 알아봤는데 그게 되게 빨리 마감이 되더라고요. 금방 마감 되죠. 네, 그래서 따로 메일을 보내서 어떻게 추가로 교육을 할 수는 없겠느냐라고 해봤는데 안 된다고 하셔서 선생님이 네, 좀 찾아가야죠 그럼요. 찾아가서 네, 근데 예. 메일로 너무 단호하게 대기자도 많아서 안 된다라고 네. 하셔서 또 찾아가는 게 너무 또 억지를 부리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억지로 부리는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들러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적극성을 발휘하셔야죠. 해달라고 꼭 해달라고. 이거 아니면 나 취업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안 된다면 되게 해야죠.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면 되게 이게 해야죠.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요. 안 된다면 예. 되게 해야죠. 예. 네. 어떻게 되게 해야 됩니까? 연락하세요. 연락하십시오. 그러면은 휴민 어떻게 트레이닝에서. 해서든지 교육받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새 학생이 상반기 공채 준비하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뭘 좀 구체적으로 네. 하겠다는 거 좀 세워봤어요, 계획을? 네, 지금 현재 수시로 하고 있는 SK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대기업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네. 중견기업은 중간중간 취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히든 챔피언 같은데.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도 이제 3월 달에 굉장히 채용이 많아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밴드 업체가 저도 주식을 하는 사람이어서 그 주식의 그 종목들도 보면 되게
밴드업지 진짜 많거든요. 네. 유명한 곳이 또 히든 챔피언 했던 뭐 아무텍 푸더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데 지원해보는 것도 어떤 뭐 된다면 나중에 더 큰 대기업을 가고자 하는 어떤 발판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아, 그럼요. 음.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도 부분이 반도체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계열회사죠. 계열회사나 아니면은 협력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가 제가 그 선문대 학생을 만나가지고 컨설팅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예. 그 친구가 삼성전자의 계열회사에서 일하다가 삼성전자의 그 사람들한테 눈에 띄어가지고 스카우트 당했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열회사 쪽에 들어가서 거기서 충분히 익히고 난 다음에 들어가신 것지 않고 그 다음에 대동공업이나 그 다음에 대원산업 같은 그러한 중견기업이죠. 대동공업은 재무가 튼튼한. 네. 그렇죠. 대동공업은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입니까? 네, 대기업으로 분류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기업 분류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동공업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셔서 충분히 역량을 펼친다면은 거기서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일하시고 뭐 현장 파트를 계속 가고 싶다 하시면 거기서 일하시고 나서 다시 삼성전자나 아니면 현대자동차 쪽에 지원을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아모텍, 원익 IPS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그 히든 챔피언도 반도체 관련 회사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궁금한 건 아까 이제 우리 경원 쌤 같은 경우는 다른 시선에서 시각적으로 좀 오피스 쪽에 대한 네. 그런 그 바람이 있으셨는데 네. 그러니까 외모도 뭐 이미지 좋고 네. 하니까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어떤 그 IT 쪽으로 해외 영업이라든가 이런 쪽은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도 좀 뭐 예, IT 지원한다는 쪽보다는 이제 세희 학생이랑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좀. 대기실에서 예. 외국계 기업. 예. 예, 외국계 기업도 사실은 조금 전형의 프로세스가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본인의 어떤 아까 뭐 글로벌 역량이 정말 언어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 예. 부분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중견기업, 중소기업 사실은 대기업 기준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이에요. 네. 이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이 대기업인데 그렇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크고 작고를 조금 판단하는데 요즘에 이제 이슈가 정부가 이제 어떤 근로의 질 이런 부분을 얘기해서 워라밸, 워크라이프 라이프 밸런스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뭐 중요하게 이제 고려할 요소는 아니지만 좋은 기업들이 엄청 많다 네. 하는 부분들은 뭐 자명합니다, 그건. 네. 오, 그 실제로 그렇군요. 우리 세희 학생도 워라밸 요즘 학생들이 그렇게 취업 준비생들이 워라밸을 중시한다는 제가 뉴스를 한 적도 있는데 맞아요. 어때요, 실제로? 네, 실제로 이제 옛날이랑은 좀 다르게 적정선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면 조금 주말이 보장이 되는 회사로 많이 친구들이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원 씨 얘기한 대로 꼭 내가 원했던 곳 아니어도 네. 해외 기업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어때요? 있습니다. 제가 외국으로 사실은 이제 유학이라든지 나가고 싶었던 기회가 나가고 싶었던 적이 많아서 외국계 기업도 굉장히 눈여겨봤었는데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은 수시 채용이라든지 공채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서 기회를 네.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예. 이제 그래서 조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가 이번에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뭐 들어서 원하고 꼭 외국 가지 않아도 지사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 회사라든가 직무가 혹시 생각한 게 있나요? 네, 최근에 제가 그 콘티넨탈 코리아에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제가 따로 인사팀에게 메일을 보내보니까 이게 인재 풀에 이력서를 그냥 모아놨다가 이제 좀 빈자리가 공석이 생기면 이게 연락을 주는 형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계속 그것만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도 지원을 하면서 계속 제 이력을 업데이트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계약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좀 네. 구체적인 계획 좀 있을까요? 지원 기업 말고도? 이제 아무래도 제가 그 학점 이수를 해서 최대한 성적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업에 초점을 맞출 거고 그리고 제가 일반 기계 기사를 이번에 꼭 따야 되거든요. 이제 기간이 만료가 거의 다 네.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초점을 두고 이제 공채가 열리면 이제 입사 지원을 그 할 기사 계획입니다. 따는 데는 일부 그 갱신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기사를 한번 따면 갱신을 하는 건 아닌데 네. 이제 필기와 실기 두 개로 나누거든요. 필기는 붙었었고 네. 실기가 한번 떨어졌을
그렇기 때문에 네. 필기의 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네. 필기를 준비하려고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는데 같이 병행하는데 시간이 어떤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무래도 조금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힘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힘들다고 이제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아까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는 걸 되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아까 현주 쌤이 그랬잖아요. 현주 쌤 같은 경우 재당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그 여성분들이 보통 이제 간헐적으로 있나요? 그쪽 간헐적으로. 파트는? 그렇죠. 예. 영업 쪽 지문은 아무래도 뭐 팀에 많아야 뭐 한 명 정도 선이고 지원 쪽 파트 부분은 이제 여성분들이 그래도 한 7대3 정도, 3회 비중 정도로 이제 인원 캐파를 가지고 계시죠. 어쨌든 공대를 전공한 친구들이 많지는 않은 상황에서 아까 이제 그 체력적인 부분 얘기하셨는데 네. 세희 학생은 뭔가 좀 그 악바리 기질이 개인적으로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어떤 식으로 현직에 있는 그 여성분들이 잘 버텨내고 하는지 그런 팁을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방금 전 이제 이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예. 저는 세희 학생이 어떻게 보면 되게 가장 큰 역량 중에 하나는 인성적 역량을 좀 발견했다고 느끼고 싶어요. 네. 이제 사실 이제 기사 준비를 하면서 본인이 다양하게 산업 학교 수업도 듣고 또 지원하는 것 자체는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본인이 이제 실제 뭐 안 해봐서 해보면 더 그런 부분 느끼겠지만 근데 어쨌든 중요한 정신은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고 특히 이제 현업적인 부분에서도 혹시 이제 뭐 굳이 영업적인 부분이라든지 공정 설비 부분에 간다고 하면은 공정 설비 부분은 수율에 있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매달 이제 정기적인 프로세스를 도는 거고 영업적 파트라고 하면은 매출 부분에 대한 정해진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 숫자를 매달 채워 나가야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직무는 그 숫자와 연관돼서 그 목표된 숫자를 행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과거 경험이라든지 혹은 방금 이런 인성적인 역량 부분들도 간단하게 사실 이 지금 영상 내용을 본인이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면 가져가세요. 그래서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면 굉장히 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소재를 잘 끌고 온다고 하면은 본인이 인성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어필할 수 있는 자재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방송을 한다는 것도 극복할 수 있는 과제일 수도 그렇죠. 있고 쉽지 않은 부분이기 네네. 때문에 경험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정말 쌤 말씀대로 예. 좀 잘라서 가져가는 거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학점 얘기했는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견이 다른 부분은 지금 한 학기 남았는데 학점을 올리려고 과목을 선택하는 거는 의미 없습니다. 네. 그걸 3.37을 3.5를 만든다고 해서 저는 크게 당락의 결정 요소는 아니고 이 홈페이지에도 제가 봤어요. 생물산업기계공학. 기계, 전기, 전자를 공부해요. 그럼 본인이 기계 쪽에 강점이 있다. 그럼 기계에 관련된 과목들의 학점이 높으면 되는 거예요. 다만 메카닉에서 끝나지 않고 요즘 메카트로닉스 또 전기, 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내가 어떻게 협업을 잘해서 조화롭게 일을 해결할 수 있는지 사실은 기업에서는 그걸 핵심으로 보죠. 그러니까 전공 과목 중에 학점이 높은 거 낮은 것을 본인의 분석으로 좀 활용하시고 그중에서도 한 학기 남은 과목을 그쪽에 좀 중점적으로 올리는 것보단 공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희 학생 또 혹시 쌤들한테 궁금한 점 물어보고 싶은 거 각자 있을까요? 쌤한테 시간도 많지 않기 네.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각자 하나씩 물어봐도 돼요. 먼저 뭐 초이스해서 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사실 면접 관련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아서 경호쌤한테. 네, 경원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미지가 되게 좀 여성스러워 보인다고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사실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머리를 잘라야 되나? 이 컸구나. 이제 좀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좀 보완을 하면 좋은지 제가 말투에 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뭐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지 좀 뭐 조언을 여성여성한 걸 갑자기 뭐 머리를 이렇게 삭발을 하지 않는 한 뭐 남성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뭐 답변 주시죠. 예. 오히려 대기업의 경우에는 많은 지원자가 몰리고 면접의 경쟁률이 3대 1위를 할지라도 후보자가 많습니다. 그럼 결국 면접 시간이 줄어들어요. 만약에 긴 시간 동안 세희 씨랑 얘기를 하고 평가를 한다고 하면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짧게 두세 개 질문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 그냥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면접의 상황에 맞춰서 그거는 했으면 좋겠고 본인이 그걸 일부러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걸 지금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약간 그 사람의 인상이라는 게 말투거든요. 어투이기 때문에 뭔가 좀 지금 이제 뭐 학생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조곤조곤하지만 좀 더 이렇게 야무지게
안팡진 느낌으로 한다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그것도 고민될 것 같은 게 그래도 네네. 그랬잖아요. 또 본인이 잘했다고 했는데 생각했는데 너무 좀 그 자만한 게 아니었나, 네. 건방지게 보인 게 아니었나라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위 조절이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식하는 순간 오히려 더 아. 이상하게 바뀌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드러낸다. 의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현실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채용의 전형이나 프로세스 기업에서 다 준비해 놨죠. 그렇지만 실제로 평가하는 사람은 면접관인데요. 그럼 면접관의 어떤 마음이란 게 있고 면접관의 경험이란 게 있고 면접관의 코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좀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그 부분은 너무 의식하고 조절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미리 막 대비할 수 없는 변수란 게 그런 부분인 그렇죠. 거죠. 상황이 그렇죠? 어떤 경우가 상황에서. 있을지 모르니까. 네. 네네. 또 궁금한 점 있을까요? 서류 전형 관련해서 네. 또 네네.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보통 삼성전자나 이번에 하이닉스 지원을 해보니까 예. 과목별로 따로 점수를 기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F학점 받은 거를 기입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서류를 제출해라 그랬을 때 전체에 나오니까. 네, 거기에 이제 과목에 너 이 과목 왜 안 적었니?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당황할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을 또 어떻게 마무하면 제가 볼 때 그거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관련이었어요? 뭐 관련이었어요? 그 F 받은 과목이 전공 과목인데요. 음. 그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 중에 하나였는데 트랙터 공학이랑 계측 공학이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전공공학인데 F니까 좀 치명적이긴 하지만 물론 그거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였다거나 그 이후에 차후에 점수를 잘 받았다는 관계가 없겠지만 물론 물었을 때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번에 받으려고 했던 1학기 때 받으려고 했던 전공 과목이 무슨 과목이에요? F학점 아니에요? 네, 맞죠? F학점을 이제 재수강하는 과목입니다. 재수강하는 거죠? 네. 그럼 재수강 한다고 속죄 얘기하세요. 얘기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분명히 얘기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내설 거 있으면 제가 8월 달에 내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교수님들이 점수를 주는 거는 6월 달이니까 제가 8월 달에 내겠습니다. 그런 성질을 해서 A학점을 가져오겠습니다. F학점을 A학점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한 의지라도 보여주셔야 지금 뭐 서류는 그렇게 보였는데 제가 F로 어떻게 이건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물으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성실해 보였는데 F니까 F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긴 할 거라는 건데 왜 그랬어요? 왜 F 받은 거예요? 아 그때 뭐 있다고 했죠? 네, 일하다가 일 학원 일하다가 일 때문에. 학원 일에 올인하다 그랬다고 하는데 현준 쌤 어때요? 저런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네, 일단 뭐 방법상은 사실 여러 가지인데 저는 이거 세희 학생도 그렇고 지원자분들도 좀 명심하셔야 될 게 너무 그 본인에 대한 리스키한 부분이겠죠. 예.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굉장히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제도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따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F 학점을 안 적겠죠. 보통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학점별로 전공별로 이제 과목 점수를 다 적는데 가장 높은 점수 순위부터 쭉 내려서 적는단 말이죠. 그리고 서류를 제출하겠죠. 당연히 이력적인 부분이니까. 근데 그 이력적인 부분은 이 학교 학생이 그 과목을 수강했나 부분에 대한 확인 정도의 용도가 더 큰 거지 그 해당하는 과목들이 다 어떤 점수인지를 꼼꼼하게 따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지원자분들이 내가 뭔가 하나에 좀 걸리는 부분에서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비워두시고 저는 오히려 아까 이제 면접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좀 첨언을 하자고 하면은 다른 여자 지원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여자 지원자분들은 가장 힘들었던 경험, 실패 사례, 단점 소재 부분들은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 가급적 이런 소재들은 좀 센 키워드겠죠. 네. 굳이 조직적인 문화에서 조직적 값도를 높일 수 있는 강성적인 키워드. 그래서 제가 세희 학생의 이력을 보니까 굉장히 그걸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상신브레이크에서 승용개발팀 인턴을 했었을 때 고객 요구에 맞는 부품으로 교체. 라고 하면은 고객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클레임 요소적인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 그렇죠. 그걸 본인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냐 이 부분이랑 전화 리서치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판매들은 항상 매일매일 클레임의 연속이죠 고객들이 또 특히 이제 블랙 컨슈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강성적인 소재 부분에서 내가 잘 대처했다 부분을 본인이 잘 준비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비언어적인 부분에 대한 여리여리한 부분에 대한 편견적인 부분들을 많이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따라서 이건 세희 학생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여자 지원자분들께서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클레임에 대해서 뭔가 좀 효율적으로 내가 대처했던 것 실제로 없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클레임하면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참는다거나 뭔가 이렇게 효율적이기 쉽지 않지만 뭔가 좀 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런 경험들을 내세우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왜 떨어졌나 출연했던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먼저 그부터 하세요. 이쪽에 보시면서. 예. 여기 보고 네, 얘기하시면 1번 돼요. 보고 해주세요. 소감만. 제가 그 3일 동안 출연하면서 네.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출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사실 친구들도 너 거기 나가서 괜히 얼굴만 이렇게 망신당하는 네, 그런 거 아니냐. 이제 뭐 괜히 이제 안 좋은 소리만 듣고 쓴소리만 듣고 와서 네. 공채 때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친구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제 제가 그런 고민을 했는 게 무색해질 만큼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셔서 저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인 거죠? 네, 진심입니다. 자, 끝으로 이제 일본 카메라 보시면서 마지막 관문에 어머니 아버지께 네. 한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엄마 나 방송에 나왔어. 어제 그 유튜브 동영상 올라온 거 엄마한테 보내줬을 때 예쁘다고 해줘서 굉장히 고맙고 이번 올해 한 해 꼭 취업에 성공을 해서 첫 월급 다 엄마한테 줄게. 사랑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주 어머니 아버지하고 좀 이렇게 사연이 있는 분들은 눈물이 나오는데 네. 제가 약간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 첫 월급을 다 드린다는 기분 좋은 말을 또 그래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 컨설팅에 도움을 주신 쌤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세계 강경원, 박철훈, 임현중 강사님 감사하고요. 박세희 학생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취업 성공해서 그래요. 다음번에 다시 만나길 합격자 바랄게요. 특집에서 만나길 바랄게요. 네,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한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세계 속에서 더 유명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 알아봅니다. 히든 챔피언스 리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